딱 보기에도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 왜 웃어? 응?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 응? 기말이 되면 절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나오면 너무 많은 사람이 크게 불리한 변수로 작용을 하니까요. 어쨌든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과목은 올해부터 2학년을 위해서 개설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3, 4학년 중에 이미 기술 혁신이나 기술 경영 개론을 들은 학생들은, 물론 들었다고 해서 이 과목이 쉽지는 않겠죠. 네,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하지만 이 과목은 2학년용으로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훌륭한 3, 4학년들한테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기술 교육을 좀 들어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받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들으면은 매우 좋겠고요. 2학년은 여러분의 선배를 2학년에 원래 기술혁신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몇 년간 교육을 해본 결과 조근태 교수님과 내가 이 과목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2학년 과목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3, 4학년 과목으로 올라가고 아주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기술 관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학생 중에 내가 눈이 익은 학생들이 보이는데 나 아는 학생들 몇 명 있죠? 몇십 명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가능하면 다른 과목을 듣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나의 탁월한 실력으로 2학년을 누르고 A를 받아야겠다. 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뭐 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 과목이 공지가 잘못돼서 3, 4학년에 다 들을 수 있도록 나갔기 때문에 이미 시스템에 여러분의 선배를 내가 강제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내가 들어도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은 빼면은 좋습니다. 다른 좋은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관리 강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자, 여기 물어볼 텐데 있겠지만은 이 강의는 이런 이름을 가진 내가 하고요. 나한테 메일을 보낼 일이 있으면은 이 주소로 보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보낼 때는 항상 상호 유익한 내용으로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한쪽에게 너무 유익한 내용 있죠?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는 보내지 않도록 하면은 좋겠어요. 오늘도 아침에 가서 메일 열어보니까 오늘 수업은 못 나옵니다. 이러고 어제 밤자로 된 메일이 날아와 있던데 한쪽한테 너무 유리하죠? 나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본인은 그냥 메일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뭐 출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보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끔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들이 메일로 장문의 질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장문의 답글을 하려면 굉장히 내가 나이가 있어서 팔이 아파요. 그러니까 장문의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러면 내가 길게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써서 보내려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그 많은 내용을 다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내면 또 오고 이래서 굉장히 힘드니까 찾아와서 한꺼번에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메일이 있고 수업 시간은 아주 안 좋은데 9시부터 10시 15분이에요. 그래서 구성은 화요일, 목요일 내가 강의를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여러분 내 강의는 항상 발표가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 팀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아무리 내가 나가라고 해도 60명 이상 들을 텐데 12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팀당 5명 될 거고요. 한 학기에 2번 프레젠테이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프레젠테이션을 15분 정도 들은 다음에 강의 내용과 프레젠테이션 포함해서
질의응답과 정리를 하고 오고 수업이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화로 전부 똑같은 구조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경과 필요성은 1주차 강의록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해줄 거고요. 목표는 여기 잘 써있죠. 기술 경영 심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예비 지식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3, 4학년 과목에서 기술 경영 이런 얘기를 하면 일단 여러분이 뭘 모르냐면 선배도 한 얘기지만 우리는 시스템 경영이라서 기술은 몰라요. 하지만 경영도 모릅니다. 시스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글쎄요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아서 아주 기초적인 거 경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기술 결과에 대한 기초적인 거 그리고 한국, 미국, 유럽의 기술 경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 말고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 있죠.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어딘지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말고 연구개발을 하는 대학 혹은 정부 출연연구소 이런 곳에서의 기술 경영,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을 보게 되고요. 내 수업 기술혁신 들어본 학생들은 알 텐데 기술혁신 같은 경우에는 온통 영어예요. 강의 자료도 영어고 일과되는 논문도 영어고 이런데 2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모두 우리말입니다. 우리말.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도 우리말로 된 게 나가서 그거를 요약하고 여러분의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더 뭉쳐서 발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우리말이어서 읽는데 아마 한 20분 정도 안 걸리는 그런 정도의 프레젠테이션 및 맛에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밑에 쓰여져 있으니까는 간단히 훑어보고요. 중간 시험이 30%입니다. 즉 7주차까지의 내용을 가지고는 시험을 볼 거고요. 전체 100점 중에 30점을 차지해요. 과제 프레젠테이션은 팀별로 2번 하니까 한 학기에 하나에 10점씩 2번 하니까는 20점 되겠고요. 출석 태도가 10% 있어서 출석은 굉장히 출석을 부르고 싶은 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6, 7번 정도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날 불러서 그날 마침 안 온 사람들을 출석 점수를 한 번 결석할 때마다 1점씩 감점을 하게 되었고요. 10점 만점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굉장히 무리를 빚은 학생들이나 기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태도 점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를테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면서 분개하거나 네가 뭣도 모르면서 나한테 감히 그런 질문을 뭐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5점씩 감점을 해서 2번 감점되면 10점 감점입니다. 내 수업 들어본 학생들 알겠죠? 10점 감점되면 C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험을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외 규정이 있어요. 수업에 4번 이상 결석하면 F는 학교 규정이에요. 학교에서 4번 이상 결석하면 반드시 F 주라고 하고 4번 이상 결석했는데 F를 안 주면 내가 사유서를 써야 돼요. 이 학생은 매우 우수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5번 결석을 했지만 10번 수업 들은 거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으므로 이 학점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4번 이상 결석하면 F고요. 중간기말 시험을 보지 않으면 F 이거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한 번은 그럼 안 봐도 되지 않느냐. 여기 잘 보면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중간 시험 있고 기말에는 프레젠테이션 하나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해도 F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발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끝나고
팀에서 만약에 팀이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프리라이더예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합시다 일단. 이 두 학생이 A견의 H를 봐서 이 사람은 프리라이더입니다. 라고 나한테 합의해서 메일 주면은 프리라이더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팀원들과 잘 지내도록 하기 바라고요. 팀원들이 서로 친한 사람끼리 팀을 구성하는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이 수업은 대규모라서 내가 랜덤으로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될 수도 있는데 잘 지내고 특히 선배가 후배한테 난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뭐 이러니까 못하겠다 라고 하지 말고 적절히 분업을 하기 바랍니다. 학점 비율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부여가 되겠어요. 과제 프레젠테이션은 아까 얘기한 대로고요. 발표한 주 안에 아이캠퍼스의 발표 자료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발표 자료가 10점 중에 5점이고 발표가 5점이기 때문에 업로드 안 하면 뭐가 없겠어요? 발표 자료 점수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화요일날 발표에도 그 주 안에, 목요일날 발표에도 그 주 안에 아이캠퍼스 우리 수업의 학생, 강의 자료실 쪽에 어디서 하여튼 자료실에 업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꼭 찾아와가지고서는 깜빡 잊고 못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 되면은 하루마다 1점씩 감점이 됩니다. 점수에서. 그래서 6점 만약에 받았으면 5점 되고 화요일날 내면 4점 되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깎이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1학기 2번 하고요. 오늘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듣고 이 과목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 학생 명단이 확정되면 팀을 짜서 엑셀 파일로 아이캠퍼스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참고로 좋은 소식은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은 수업을 안 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거든요. 문제는 이제 다음 주 발표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쵸? 다음 주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전으로 원하는 사람끼리 팀을 짜가지고 수업이 끝난 후에 5명씩 나한테 한 팀으로 그 팀들은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날 들어가고 대신 원하는 사람과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하다 이러면은 살짝 얘기해서 5명 이름하고 학번을 나한테 오늘 안에 내면은 그 사람 선착순으로 2팀 일단 1, 2번 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아이캠퍼스의 기본적인 자료를 업로드 거고요. 제가 기본적인 자료를 읽고 거기에다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좀 더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찾거나 도서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약간 보충을 해가지고 발표하면 되겠습니다. 10분 이상은 해야 되고요. 15분 이하로 해서 10에서 15분 정도 발표하면 되고 발표자는 뭐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발표자는 내부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말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거 40점짜리죠. 40점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하는 건데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반드시 대상 기업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문헌 자료를 조사하는 게 10점,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용이 얼마나 좋냐가 10점, 프레젠테이션 자료하고 발표가 10점,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었나, 수익을 창출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원인이 이거다 라고 하는 걸 잘 짚으면 10점에서 40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을 방문하거나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기업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실제 그 내용이 발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팀별로 하는 거니까요. 팀에서 하나하나
그래서 요게 40점이고요. 이거 하는 대신 기말 시험은 없어요. 발표하면은 끝납니다. 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자료 및 보고서는 15주차 월요일까지 제출을 하고요. 15주차는 여러분 알죠? 16주차가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기간에는 시험이 없고 뭐 한다는 얘기겠어요? 쉰다는 얘기겠죠? 여러분은 다른 과목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보면 되고요. 15주차에 우리는 다 발표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중에 여러분이 MT를 가든 또는 여러 학과 행사가 있든지 간에 중간에는 휴강이 없어요. 마지막 한 주 쉬기 때문에 12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오늘 발표 안 하죠? 중간 기말 안 하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때 안 하니까 12주밖에 없거든요. 휴강은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휴강을 못하고 해야 되는 이런 스케줄이죠. 대신 마지막 주에 쉬게 됩니다. 네, 교재는 특별히 없고요. 강의록을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열정적인 학생이 있어서 나는 꼭 참고 도서가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내 방에 오면은 내가 책 몇 개 보여줄 테니까는 가져가지 말고요. 예전에 좀 빌려줘 봤더니 안 가져오던데 네, 가가지고 도서관 가서 빌려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간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해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시스템 경영은 뭘 하나? 왜 내가 시스템 경영을 전공하는데 굳이 하는데 기술 경영을 해야 되나? 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소개하고 끝날 거고요. 네, 이거 끝나면은 목요일 수업은 없고 2주차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란 뭔가, 그리고 R&D라는 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매니지먼트와 이노베이션은 어떻게 다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산업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인더스트리얼 쉬프트라는 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게 전반부 내용이고요.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지만 물어보면 잘 몰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뭡니까?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연봉이 차이가 납니다. 뭐 이런 대답이 가장 많은데, 실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은 그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죠. 바로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 R&D, 경쟁력이라는 네 가지에서 큰 차이가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네 개를 본 다음에 그 차이를 보고 차이를 보는 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회사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네,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거 시험이 안 나오니까는 아주 이제 가볍게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학에서의 기술, 그리고 연구개발과 경영, 연구소, 정보, 미국,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최근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할 때는 보통 현재 아니면 과거의 경쟁력인데, 이제는 미래를 읽는 것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주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발표를 하면은 한 학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좋죠, 휴강. 중간에도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 12주라서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강 신청을 열심히 포기해줘가지고 한 55명에서 50명 수준까지 떨어지면 팀을 10개 뭐 이렇게 줄이고 한 주를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 신청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휴강이 결정될 수 있어요. 많이 빼주면 휴강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보고 설득 해보도록 하세요. 60명 넘으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대로 다 하겠죠. 네, 이게 강의 계획서인데요. 오늘 강의 내용 하기 전에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하세요. 수강 신청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뭐 5분 정도 질문을 받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내가 조사해 볼까요? 이 과목은 왜 수강 신청을 결정했어요?
쉴 것 같아서? 수학을 안 해서? 강의실이 괜찮아서? 없어요? 시간이 9시라서? 그거 듣고서는 편안히 집에 가려고요? 아니요? 왜 신청했어요? 네? 내 수업을 하나도 안 들어봐가지고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알아보자. 이 인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네. 뭐 저희 들었어요? 기반 과목 하나 들어야 되는데 기반 과목. 기술 관련해서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봐가지고 예, 별로 듣고 싶지 않았군요. 그쵸? 네, 기반 과목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반 과목이 몇 개 없으니까. 근데 기반 과목을 엄청 들으라고 하고 굉장히 딜레마인데 여러분이 또 기반 과목 중에 또 터프한 과목이 많아요. 나는 전혀 관심도 없거나 듣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되는. 그래서 나는 딴 데 관심이 있는데도 꼭 이런 기술교양 과목 하나 들어야 되고 이런 고민들이 많다고 해서 이 과목이 생겼어요. 아주 쉽게 우리말로 그리고 아주 살살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많겠지만은 내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은 중간고사 보면은 평균 점수 6점, 7점, 30점 만점에 받고 1등이 15점 뭐 이렇고 점수 참 안 나오는데 학점 잘 나와요. 6점도 B 맞고 이러니까 점 잘 나오는데 점수가 엄청나게 안 나오는데 이 과목은 점수도 잘 나올 거예요. 30점은 평균이 한 16점, 7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매우 낮습니다. 가르치는 나로서는 큰 재미없지만 난이도는 매우 낮고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내 과목 중에 들으라고 하면 권장 과목이죠. 내가 추천해도 이 과목을 들으라고 하겠어요. 굉장히 나는 학문의 몸을 불사르고 싶다 이런 학생이 아닌 이상 이 과목이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두 과목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어요. 어렵다기보다 봄이 없어요? 다 결정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1주차 내용을 좀 봅시다. 자, 시스템 경영공학과 기술 경영에서 왜 기술 경영을 해야 하나? 답은 여러 개 있겠지만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이 책이 기술 경영에서 가장 고전 중에 고전이죠. Inside the Black Box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도 표지도 있고 건데 화학공학이나 기계공학이나 신소재공학 같은 것들은 이 관점에서 기술 경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블랙박스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블랙박스는 뭐냐면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인풋이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거를 뭐라고 혹시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건 뭡니까? 그런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장. 아주 공대생다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알아요?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걸?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걸 부정 혹은 뭐라고 하죠? 사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로 모든 시스템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 뭐겠어요? 저 안에 저 안이 뭐겠습니까? 저 안에 가장 핵심 블랙박스 안에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을 채용해서 설비를 갖다 놓고 재료를 주고 일을 시키면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회사 빌딩, 회사 설비, 여러분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전부 인풋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블랙박스 안에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그래서 화학공학과 신소재학과 기계공학은 인풋을 넣었을 때 서로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블랙박스 자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경영은 뭐 합니까? 블랙박스를 만든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시스템 경영하는 일은 똑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웃풋을 늘려주는 일을 한다라고 배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네? 똑같은 인풋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많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배우는 시스템 경영 공학의 모든 과목이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생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소위 말하는 IT 시스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인간공학 등등이 전부 같은 인풋으로 많은 아웃풋을 내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틀려요. 다른 공학은 블랙박스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반면에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블랙박스를 개선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화학공학이나 신소재공학이나 기계공학 그때 가가지고 우리 블랙박스를 좀 개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는 답변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블랙박스를 통째로 바꾸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신기술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쓰시면 아웃풋이 확 늘어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공학의 접근법이고요. 이 블랙박스 좀 개선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기술이 똑같은데 개선은 불가능하다거나 그거는 우리한테 오지 말고 딴 데 가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스템 경영공학은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블랙박스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같은 인풋으로 아웃풋을 확 늘려줄 수 있는 키 팩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들이. 네? 핵심적인 거를 찾으면 바로 같은 인풋으로 아웃풋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그쵸? 여기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한 학기를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아웃풋으로 학점이 나오죠? 그쵸?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가장 아웃풋을 늘리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생각하기에 뭐예요? 네? 아웃풋을 늘리는 쉬운 방법 학점을 올리려면 열심히 한다. 이게 바로 아주 고전적인 인풋을 늘리면 아웃풋이 늘어난다 이런 겁니다.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가 늘어나요? 인풋이 늘어나죠? 그럼 블랙박스는 그게 그냥 그거 그대로지만 아웃풋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시스템 경영 공학적인 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학생이 똑같이 한 학기에 몇 시간 공부해요? 네? 네, 한 학기에. 한 달에 시험 보기 전날 3일 하니까 36시간 중에 반, 18시간 정도? 한 학기면 그럼 36시간쯤 되겠네. 그럼 내가 하루 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네, 하루 반을 똑같이 투입한다. 하지만 뭐를 늘릴 수 있다? 학점 올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스템 경영 공학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바꿔주면은 똑같은 시험 공부에도 아웃풋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뭐 있겠어요? 알면 시스템 경영 공학도고요. 모르면 아직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인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시스템, 개인서부터 시작해서 조직까지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시스템 경영 공학도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스템 경영 공학도는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딜 가도 대접을 받고 이 일을 못하면 어딜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블랙박스를 만드는 일은 양극화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테크놀로지가 좋은 기술과 후진 기술은 만들어서 끝날 때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르죠? 그쵸? 만들어서 나올 때까지는 얘가 좋은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 후진 기술을 만들 건지를 몰라요. 근데
시스템 경영공학부는 시작하기 전에 합니다. 핵심 요인이 뭡니까? 글쎄요.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경영공학도의 일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시스템 경영공학도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핵심 요인을 못 찾거든요. 핵심 요인이라는 거는 요인이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렇게 빨갛게 칠한 이거다라고 찍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잘못 찍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이 TV에 나오는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도 이 중에 이거다라고 찍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찍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우수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없어서 탈이다라는 거죠. 키 팩터를 찾을 수 있으면 바로 시스템 경영과의 달인이고요. 품질이 나쁘다, 아웃풋이. 품질 관리는 뭐예요? 품질의 키 팩터를 찾아서 그걸 개선시켜주는 거고, 공장에서 아웃풋이 양이 적다거나 안 나온다. 바로 공정의 키 팩터를 찾아주는 거. 학교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다. 카메라가 있어서 속어를 못 쓰겠네. 아주 안 좋다. 라고 하면은 왜 안 좋은가? 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불편한 점 찾아가지고 개선해주는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하는 일입니다. 할 줄 알면 되는데 모르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게 되는 게 시스템 경영공학이죠. 그래서 시스템 경영공학은 옛날에 관심사가 어디였냐면, 관심사 어디겠어요? 이 그림 뭐 같아요? 이 그림 뭐 같아요? 써있죠, 위에. 그래서 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스템 경영공학과의 과목을 보면은 공장 관련된 과목들이 많이 남아있죠? 근데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스템 경영공학의 과목들입니다. 공장에 바로 블랙박스를 중에서 킥팩터를 찾아서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제조업이 선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총 생산 중에서 몇 %쯤 될 것 같아요? 저라도 공장 중심의 물건을 만들기 선진국에서 생산하는 총 물건 가치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0에서 100 중에 찍으면 됩니다. 네? 10% 미만이면 좋겠지만 거기서쯤 돼가지고요. 보통 지금 20%고 그리고 20%, 30% 사이쯤 돼요. 거기도 물건 좀 만들어야 먹고 살죠. 사람이 많아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20%, 30%가 아니라 70%, 80%였거든요. 공장을 관리해서 계산하는 일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았어요. 근데 선진국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네? 공장이 줄어드니까 공장보다는 다른 시스템들이 훨씬 중요하고 개선해야 돼요. 그게 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나 생산공학이와 같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경영학의 전통적인 과목들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어디서 더 중요하겠어요? 중국 그리고 개도국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 거고, 선진국에서는 이것보단 새로운 시스템인 회사 자체로 옮겨가는 거죠. 회사 자체.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사람들이 공장에서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숫작업을 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일을 합니다. 이걸 개선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전통적인 과목 중에 하나인 프레데릭 테일러 씨가 효시라고 하는 바로 작업관리, 모션 스터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시스템 개선을. 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면 되겠다. 여러분 이런 동작 관리 혹은 모션 스터디 시초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에 한 개선 작업이 뭐였는지? 네, 알고 있네요. 삽질이죠, 삽질. 삽질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아웃풋이 똑같은 사람을 고용하는데도 훨씬 많아지더라. 첫째 키팩터를 찾은 거죠. 그게 바로 모션 스터디의 이야기인데 아주 옛날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많은 공장에서는 이런 공장이 있고요. 이런 공장들이 발전해서 어떤 공장이 됐습니까? 이게 헨리 포드의 바로 대량 생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죠. 이런 거 자동화하고 자동화하려니까 로봇과 기계를 넣고 로봇과 기계를 사람 손 적게 돌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쵸? 그래서 최근에 소위 말해 생산 시스템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수업 들으면 되겠어요? 네, 노상도 교수님 수업 같은 걸 들으면 오른쪽과 같은 시스템을 다루게 되는 거죠. 아주 고전적인 내용의 공장의 현대판과 과학이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배우는 걸로 끝이 아니고 아웃풋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모션 시스템에 있어서 여기 보면은 얘는 뭐예요? 뭐를 나타낸 것 같습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아웃풋을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휴먼 팩터. 직접 동작을 하면 인간공학고요. 그쵸?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지적인 영역으로 오면은 이제 정보 분석, 데이터 분석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좀 더 추상적인 시스템이고, 그리고 회사에는 사람 말고 또 뭐 있어요? 사람이 하는 정보나 지식 작업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많은 수의 컴퓨터들이 있죠? 정보통신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해서 이 아웃풋을 높여주는 것도 시스템 경과학의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은 회사의 핵심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지원 시스템입니다. 서포팅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이 멋있어 보이지만은 경기를 타요. 경기가 나빠졌다. 돈을 별로 못 번다. 라고 해도 공장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 시스템은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서포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의 선배들이 가는 삼성 SDS, LG CNS, SK CNC 같은 회사가 그렇게 경기를 타고 고생을 하느냐? 서포팅 시스템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웃풋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이상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요즘의 시스템들로 시스템 경영공학은 점점 범위를 넓혀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공장부터 이런 서포팅 시스템으로 그런 분야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늘리고 돈을 번다라는 것이 바로 매니지먼트라는 거고요. 이건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해요? 대학 학과에서. 모르겠죠? 어렵죠? 어디서 합니까? 자연과학 캠퍼스에 없는데 어디서 할 것 같아요? 네, 경영학과에서 하죠? 경영학과가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이 아닌 것들에 대한 매니지먼트까지 아주 넓은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분야가 경기에 따라서 가라앉는다고 할지라도 경영은 어때요? 산업이 가라앉든 어떤 시스템이 가라앉든 경영학부는 뭐가 있어요? 딴 거라는 데서 그쵸? 그래서 항상 수요가 있고 여러분이 만나보면 이 자식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취직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전문가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받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취업이나 여러분의 승진 기타 커리어에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학생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내가 좋아서 선택한 시스템이 이 사회에서, 경제에서 어떤 운명을 겪고 침체하게 될 것인지, 떨뜰 것인지를 보통 모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서 운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아닌 사람은 실패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든 시스템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다만 내가 모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 운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바로 포지셔닝이라고 불리우는 내 사회 경제에서의 위치를 잘 잡아서 성공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하지만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학과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때의 문제가 뭐냐면요. 경영학의 역사는 수백 년인데 경영학의 방법을 따라서 해보니까 인풋을 똑같이 넣고 아웃풋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먹히지가 않는 거죠. 현실에서.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은 테크놀로지 매니지먼트가 생겼어요. 인풋이 기술인 경우에 기술을 넣어가지고 뭐예요? 뭐를 만드는 거야? 아웃풋을. 돈을 만드는 게 많은 시스템이에요. 기술을 개발하는데 인풋을 넣어서 이 기술을 갖고 돈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전부 이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에서 너무 못하니까 기술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아웃풋을 늘리는 거는 시스템 경영공학과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 기술 정형이고요. R&D부터 시작하는 이것이 기업의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건데 넣어서 기술 개발에서 생산에서 마케팅 앤 세일즈에서 서비스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이 긴 사슬, 가치 사슬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키 팩터를 찾아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풋으로 똑같은 기술을 넣어도 아웃풋이 엄청나게 나오게 되는 거고 기술 자체를 넣는 인풋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여하튼 기술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아웃풋을 내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핵심은 바로 키팩터 어프로치. 무엇이 키팩터인가를 찾아서 그걸 파악해서 계산하면 아웃풋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영이고 다른 시스템 경영학과 다루는 시스템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어떤 시스템을 다루는 거냐에 따라서 똑같은 시스템 경영과학 전공자지만 운명이 다르고 그리고 가는 길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시스템 경영공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바로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진 시스템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몇 년 있는 거야. 2학년은